이상하게 힘든 날일수록 요리를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쳐서 들어왔는데 냉장고를 열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뭔가를 끓이기 시작하는 사람. 오늘 특별히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어지는 사람. 사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왜 하필 힘든 날에 요리가 당기는 건지, 왜 누군가는 지칠수록 만들고 싶어지는 건지, 오늘은 그 신호가 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리는 결과가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재료를 정리하고 순서를 맞추고 열을 가하면 뭔가가 완성됩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뇌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완성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대부분의 환경은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다른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윗사람의 결정, 동료의 태도, 고객의 반응. 통제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내가 신경 쓴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리는 다릅니다. 재료를 넣고 불을 켜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생기는 겁니다. 간이 부족하면 소금을 더 넣으면 됩니다. 불이 세다 싶으면 줄이면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조절하고 내가 완성합니다. 이 단순한 인과관계가 하루 종일 통제감을 잃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안정감을 줍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하루 끝에 요리가 당기는 건 그래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리하고 싶다는 충동이 가장 강하게 올라온 날이 언제였는지. 아마 유난히 지쳤던 날, 말이 안 통했던 날, 뭔가 억울했던 날이었을 겁니다. 회의에서 내 말이 묵살됐던 날, 애써 준비한 게 무시당한 날, 아무 말 못하고 집에 들어온 날. 그날 냉장고를 열었던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를 직접 만들어서 완성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 한 번도 제대로 해낸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그 냄비 하나로 되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정리 안 되는 감정들 해야 하는데 못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돌아갑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키웁니다. 뇌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리를 시작하면 뭔가 달라집니다. 칼질의 리듬, 재료가 손에 닿는 감촉, 냄새, 불 조절. 요리는 오감을 동시에 쓰는 행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지고 온도를 느낍니다. 뇌가 이 감각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과부하를 일으키던 생각들이 잠시 뒤로 밀려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던 그 소음이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요리가 명상처럼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명상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든 칼질에 집중하든 뇌에 일어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료를 정리하고 순서를 맞추는 그 행동 자체가 뇌를 안정시킵니다. 어지럽던 것들을 순서대로 놓는 그 행위가 머릿속의 혼란에도 같은 효과를 줍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에는 결이 다른 세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그 사람이 요리에서 실제로 무엇을 채우려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먹이는 사람. 혼자 먹는 거라도 굳이 만들면 꼭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직접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는 게 더 좋은 사람. 퇴근길에 재료를 사면서 이미 누가 먹을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유형에게 요리는 언어입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걸 음식으로 건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내가 걱정돼 그 말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 사람일수록 요리로 그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2시간을 들여 만든 음식 앞에 상대가 기뻐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건 단순한 뿌듯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감각입니다. 완성에 집착하는 사람. 같은 요리를 여러 번 반복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과정이 좋은 사람입니다. 레시피를 여러 개 비교하고 이번엔 뭐가 부족했는지 분석하고 다음엔 더 잘 만들고 싶어지는 사람. 결과물의 완성도가 중요한 사람.
이 유형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잘 해냈다는 감각을 얻기 어려울 때 요리에 더 강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명확하지 않을 때 요리는 결과가 분명합니다. 맛있거나 맛없거나, 잘 됐거나 안 됐거나, 그 명확함이 이 유형에게는 굉장한 만족감을 줍니다. 손을 움직여야 안정되는 사람, 결과보다 과정이 좋은 사람입니다. 완성된 음식보다 반죽을 치대는 시간이 좋은 사람, 먹는 것보다 써는 행위 자체에서 뭔가를 얻는 사람, 설거지도 그냥 되는 사람. 이 유형은 머릿속이 쉽게 복잡해지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오래 남고 잘 안 꺼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손을 쓰는 행위는 생각을 지금 여기로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던 것들을 멈추고 이 손이 닿는 이 감촉, 지금 이 냄새에만 있을 수 있는 시간. 그게 이 사람에게는 탈출구가 아니라 착지하는 방법입니다. 세 유형 중 어디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셨나요? 하나만 딱 맞는 것보다 둘이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당신의 상태를 조금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 요리하는 걸 유독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가 맛있다는 말을 해줄 때 유독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한마디가 유난히 오래 남는 사람. 사실 그 순간에 듣고 싶은 게 맛있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로 확인받고 싶은 건 너는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유형은 정작 자신은 잘 챙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는데 익숙하고 받는 것엔 서툽니다. 부탁하는 것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요리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확인하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먼저 챙겨주는 역할을 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필요를 직접 말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주는 것으로 연결을 만들어 온 사람. 나쁜 심리가 아닙니다. 다만 그 확인을 오직 남을 위한 행동에서만 찾고 있다면 그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날일수록 요리를 하고 싶어진다면 아직 회복하려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사람은 아무것도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너진 사람은 냉장고를 열지 않습니다. 뭔가를 사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쳤으면서도 손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충동 자체가 이미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만든 것이 설령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모양이 이상해도 간이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 행위 안에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자신을 위해 또는 누군가를 위해 손을 움직였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순히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사람, 감정을 전달하려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착지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조용한 욕구가 손끝을 움직이게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여울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